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올해 67세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겪은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며느리가 친정에만 잘해주고 시댁에는 정말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희 큰며느리가 저희 집에 시집 온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친정과 시댁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이니까 친정이 더 편하고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만 봐도 그래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에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오기는 오는데 정말 마지못해서 오는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며느리는 늦잠 자고 늦게 와서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제가 음식 준비 좀 도와줄래? 하면 네 하고는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이것 좀 해줄래? 하면 그제서야 일어나서 하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마치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보는 제가 다 미안해져요. 그런데 친정일은 완전히 달라요. 친정어머니가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당장 달려가요. 심지어 저희 손자를 데리고 가서 며칠씩 있으면서 뒷바라지를 해드려요.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제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정도 아팠던 적이 있어요. 열도 39도까지 올라가고 몸살이 심해서 거의 못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때 며느리한테 미안한데 죽 좀 끓여줄 수 있을까 했더니 네. 알겠어요. 하고는 컵라면을 끓여다 줘요. 컵라면을요. 시어머니가 아픈데 컵라면을 끓여다 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친정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당장 달려가서 전복죽, 삼계탕 다 끓여드리면서 며칠을 간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서요. 가장 속상했던 건 작년 제 생일 때였어요. 저는 생일이라고 해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간단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생일을 완전히 깜빡했더라고요. 아들이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하니까 그제서야 맞다.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어머니 생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달 전부터 뭘 해드릴지 계획을 세우고 선물도 미리 준비하고 생신 당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씁쓸했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정 식구들하고는 자주 만나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곳도 찾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하고는 명절이 아니면 거의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가끔 함께 식사라도 할까 제안하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하면서 계속 미뤄요. 그런데 친정 식구들하고 만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요. 심지어 저희 아들한테까지 오늘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갔다 올게 하면서 당당하게 말해요. 저는 언제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저희가 먼저 연락하고 저희가 먼저 제안해야 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요. 친정 부모님께는 용돈도 자주 드리고 좋은 것 있으면 사다 드리고 그래요. 물론 그런 효심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어떤가요? 한 번도 용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도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 좋은 병원 알아보고 예약도 잡아드리고 모시고 가서 진료도 받게 해드려요. 그런데 제가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했을 때는 그냥 파스 붙이시면 낫지 않을까요? 하더라고요. 정말 맥이 빠졌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손자 문제예요. 저희 손자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만 맡겨놓더라고요. 제가 손자 좀 봐줄까 하면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세요. 하면서 계속 거절해요. 그래서 저는 손자하고 가까워질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손자하고 매일 같이 있으니까 정도 많이 들고 손자도 외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가끔 저희 집에 와도 외할머니 언제 와 하면서 외할머니만 찾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도 손자의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소외받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지 정말 속상해요. 친정어머니는 손자 키우는 것도 기쁘게 하시면서 내 새끼 같다. 너무 귀엽다. 하시는데 저는 손자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끔 봐도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신경 쓰면서 이건 안 돼요. 저건 하지 마세요. 하니까 편하게 놀아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외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어떤가요? 뭘 해도 다 좋다고 하고 과자도 마음껏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래요. 저도 손자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도 점점 며느리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하면 실망만 커지니까요.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도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그냥 잘 다녀와 하고 보내요. 속으로는 언제 저희한테도 그런 마음을 가져줄까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접었어요. 가끔 다른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그래. 친정에만 잘해줘. 하시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며느리들은 다 그런 걸까요? 시댁도 가족인데 말이에요.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이 더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고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안 될까요? 시댁도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저도 며느리한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주면 돼요. 안부 인사도 가끔 하고 명절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플 때 조금만 신경 써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친정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 같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보는 제가 다 미안하고 어색해져요. 요즘은 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제 속으로만 사귀고 있어요. 가끔은 정말 답답하고 서운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며느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가족이 된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해요. 가끔은 제가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해봐요. 저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시댁 일은 최대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요.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고맙고 기뻐요.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면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져요. 역시 사람은 마음인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라는 마음만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친정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댁도 이제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손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외할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할머니도 손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할머니 집에도 보내주고 할머니하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바람들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마음도 조금은 변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일까요? 정말 답답하고 궁금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간섭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서로 더 멀어지고, 적당한 선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가족인 이상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요즘은 그냥 며느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해요. 며느리가 행복해야 저희 아들도 행복하고 손자도 행복할 테니까요. 비록 제가 서운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속상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마음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며느리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서로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요. 오늘은 제 속상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위로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